모두의 따뜻한 모따TV.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더스북 출판사 백만장자 메신저 브랜든 버처드 저자입니다. 프롤로그를 보시면 죽을 때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또 하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했는가? 또 하나는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삶과 물질적인 만족 두 가지 모두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살아온 이야기, 알고 있는 지식,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 체험과 교훈을 얻기 때문인데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자신 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성공하게 돕는 거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조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성장과 먹고 사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지식 노동자로 머물 것인가, 창조자로 발전할 것인가. 메신저라는 제목에 나오는 이 메신저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과 지식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나 자신의 성공 경험, 연구 결과, 인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부모가 되는 법, 사업을 시작하는 법, 성공을 하는 법 등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인터넷 덕분에 정보의 생산과 전달 과정이 민주화되고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퍼뜨릴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가를 받는 일이 놀랄 만큼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열정과 목적이 이끄는 삶, 바로 메신저의 삶인데요. 오늘날 이런 흐름에서 지금의 바로 메신저들에게 있어 최적의 창업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 대가를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살면 의미 있는 삶과 물질적인 만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골든 티켓을 받을 차례입니다. 저자는 죽음 앞에 맞섰을 때 얻은 두 번째 골든 티켓이 바로 이 자동차 사고로 얻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영감과 지혜를 가지고 있죠. 진정 원하신다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도 영감과 지혜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메신저는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위험을 지키도록, 또 아기 엄마들의 상황에 맞는 직업을 구하도록, 또 은퇴 앞둔 베이비 부머들의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또 신혼부부들의 편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은 이들의 그 슬픔을 극복하도록, 또 의사가 환자들을 더 잘 보살피도록, 또 살찐 사람들이 건강하도록, 중소기업 사장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도록, 자격증 시험에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또 연사들이 무대를 더 장악할 수 있도록, 와인 관심자들이 더 좋은 와인을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신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남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될 수 있고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 있고요. 에필로드가 있는데 1장에서 보시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메신저가 될 수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유형의 메신저인지, 메신저는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지, 평생 성장하는 백만장자 메신저의 생각법, 골리앗을 이긴 백만장자 메신저의 실전 노하우,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대에 메신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도대체 어떤 사람이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요? 시작할 때부터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은 없네요. 진실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일 때 이 메신저라는 직업에 다가서는 강력한 발판이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계적인 메신저가 되었을까요? 일단 시작한 다음에 전문 지식을 더욱 쌓고 자신의 메시지를 상품화하고 홍보하는 법을 배우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메신저로 의미 있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활약합니다. 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충분한 수입을 내고 활약합니다. 주부인 로라는요, 어떻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을까요? 그녀는 정리정돈 전문가로 집과 직장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잡동사니 버리기 책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수만 명, 우리는 이름이 모를 것이지만 필요해서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찾아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묻는 그것이 바로 콘텐츠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아기 이유식 만들기에 메신저가 된 사례도 있죠. 지금 당장 메신저 산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는 메신저 산업은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의 열정은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메신저 사업에 발을 딛는다면 해야 할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이나 사업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이루려는 주제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일에 진실로 열정적입니까? 메신저가 하는 일을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고객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꿈과 그들을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입니다. 더 좋은 인생을 살거나 사업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담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 메신저로 성공하기 위해 고객들을 잘 아는 것은 최우선이고요. 인간관계를 토대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잘 버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저자는 이런 불편한 마음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과 연결시켜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로 전환시켰습니다. 메신저 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이 궤를 같이 했습니다. 돈, 인지도, 부자 아빠가 없어도 메신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들은 컴퓨터와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하며 수백만 달러를 버는데요. 메신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92%는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진입 장벽은 거의 무너졌고 현재 메신저 산업은 점점 더 온라인의 전속 모델로 옮겨가고 있고요. 직원 2~3명으로 큰돈을 벌 수 있고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인터뷰, 스케줄 관리, 비디오 촬영, 고객 응대, 출판 관련 행사, 글 쓰고 게재하기 등 팀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해서 묘사한 꿈 같은 삶은 기업가형 메신저들이 누리는 혹은 누릴 수 있는 삶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모든 것은 아웃소싱으로 가고요. 시작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직원을 고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필요한 기술을 스스로 배워서 개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일하는 기쁨. 이 산업은 개인적인 열정, 지식, 능력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최우선의 임무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4시간만 일해도 놀라운 가치를 창출한다. 노동시간이 아닌 메시지의 가치에 따라 돈을 법니다. 메신저 산업은 시간과 가치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급 노동과는 거리가 먼데요. 홍보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법니다. 조직생활 과정과는 매우 다르죠. 홍보를 많이 할수록 고객이 늘고 매출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하고 그들과 실질적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략적이고 재치 있게 상품을 판매하면 잠재 고객은 늘고 매출은 커집니다. 두 번째 장, 나는 어떤 유형의 메신저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까지 살면서 특별하게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 성과 기반의 메신저입니다. 이들은 우연히 습득한 것도 나만의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성취는 대단한 업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안의 기능성,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꿈을 이루는 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5가지는 무엇인가? 팀의 일원으로 협력하는 법에 대한 꿈을 이루는 법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5가지는 무엇인가? 팀의 일원으로 협력하는 법에 대한 내가 아는 5가지는 어떤 건지, 자산관리에 대한 내가 아는 5가지, 또 성공적인 창업에 대해서, 상품이나 브랜드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성에 대해서, 인테리어나 패션, 정리정돈 등 내가 아는 것 5가지 중에서 효율적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아는 5가지 중에서를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9가지 주제 중에 무엇으로 가르칠 수 있나 때문인데요. 1. 동기부여, 2. 리더십, 3. 자산관리, 4. 비즈니스, 5. 마케팅, 6. 인간관계, 7. 영성, 종교, 8. 라이프 스타일, 9. 생산성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 왔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연구 기반 메신저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청해오는 바로 그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주제에서든지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은요. 항상 열정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 돕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숙달되도록 돕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분야에 대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지,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은 롤 모델형 메신저입니다.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반드시 전문가인 것은 아닌데요.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의 조언을 따릅니다. 자신이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는지 알기 위한 질문인데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온 원칙은 무엇인지, 내 인생 여정에서 사람들이 발견해 줄 만한 좋은 일은 무엇인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최고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 갖출 3가지 자질이 있습니다. 성과 기반, 연구 기반, 롤모델 이 3가지 길은 각각 다른 길이 아니라 메신저가 되는 과정 안에서 순환적으로 걷게 되는 길입니다. 이 모든 자질을 갖춘 메신저야말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3가지 자질을 구축해야 합니다. 내가 다루는 주제는 항상 더 깊이 연구하고 내가 가르치는 분야에서 더 많은 결과들을 성취하려고 애쓰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배움과 실험이 멈추면 사업은 기울고 맙니다. 3장, 메신저는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즐겁게 배우고 열중할 수 있는 나만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1단계에서는 메신저가 되기 위한 주제 정하기입니다. 한 가지 주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주제를 넓혀도 늦지 않다고 합니다. 당장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라고 하네요.
열중할 수 있는 이 하나의 주제를 정하는 법은 현재 내가 흥미롭고 배우고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하고, 현재 즐기는 것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해야 하고,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고, 당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시고, 당신이 앞으로 5년 동안 즐겁게 열중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만의 특화된 주제를 찾는 법은요, 내가 항상 공부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살면서 즐겨 하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항상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분야는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나 교훈을 줄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지식이나 남을 도우면서 일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선택할 최초의 주제이자 사업 확장에 중심을 두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입니다. 나의 메시지가 필요한 고객과 조직은 누구인가? 2단계인데요. 이는 목표 고객을 선택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장 돕고 싶으세요? 나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찾는 법은 나의 연구 주제를 통해 가장 혜택받을 고객이 누구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고객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단계는 목표 고객의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고객의 파악 공식이 있는데요. 당신이 올해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일은 무엇인지, 올해 소득을 2배로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사업이나 일상생활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개선을 위해 시도해 본 것은 무엇인지, 그 중에 효과 있던 것과 효과 없던 것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가장 공감할 만한 나의 스토리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이 4단계는 나만의 스토리 선택하기입니다. 우리는 성공담보다 다른 사람들이 고생한 이야기에 더 크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헤쳐온 경험은 깊은 유대감을 일으킵니다. 성공 인생담보다 고생담이 더 유용합니다. 나의 스토리를 듣기 전에 고객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질문인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다음은 그가 겪은 경험은 무엇인지? 그 다음은 그것은 내가 공감할 만한 것인가? 그 다음은 여러분은 극복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 다음은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은 이 사람은 어떤 일에 성공했는지, 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 다음은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이 사람은 지금 적용할 만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입니다. 나의 메시지가 담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 방법은 5단계, 나만의 해결법 만들기입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이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책을 읽는 것처럼 읽기, 그 다음은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듣기, 그 다음은 눈으로 보는 보기, 그 다음은 경험하기, 그 다음은 익히기입니다. 점점 갈수록 쉽게 더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가 있죠. 어떤 방식으로 조합해서 상품을 만들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익히기 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4일간의 세미나를 가는 것이, 투자를 해서 가는 것이 책 읽는 것보다 가치가 크다고 보고 책 사기보다 세미나 참석에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이지요. 콘텐츠를 판매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6단계는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법입니다. 웹사이트는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치 제공은 모든 사업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웹사이트는 고객 정보를 입수해야 합니다. 방문객, 회원가입자 수, 추종자,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고객들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가장 전략적인 마케팅은 무엇인가? 이 방법은 7단계 캠페인 진행법입니다.
홍보가 아니라 캠페인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략적인 홍보 메시지와 구매를 권하기 전에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해서 고객과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신뢰가 된 후 구입 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캠페인을 성공시키는 결정적인 방법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동시에 성실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나의 가치를 보여줄 결정적인 기회는 무엇인가? 이 8단계는 무료로 콘텐츠 활용하는 법입니다. 최고의 조언과 아이디어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인데 가장 좋은 부분을 무료로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좋은 콘텐츠를 이용해서 사람을 모아야 하고 이것이 당신의 가치를 보여줄 결정적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무료 콘텐츠는 어떻게 매출을 끌어올리는지 온라인에 콘텐츠를 많이 올릴수록 트래픽이 많이 발생합니다. 나의 정보와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법은 무엇인가? 이 방법은 9단계이고 마케팅 파트너 구하는 법입니다. 최고의 홍보 파트너를 찾는 법인데요. 모임을 갖는다든지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함께 나눌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보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는 이유죠. 홍보 이전에 자신이 다룰 주제나 잠재 고객, 이야기, 상품, 웹사이트, 캠페인 계획도 아직 없고 테스트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홍보해달라고 부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메신저들은 어떻게 초심을 잃지 않을까요? 10단계는 바로 차별화, 탁월함, 서비스입니다. 차별화된 가치를 유지하라. 차별화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합니다. 고객에게도 탁월함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 탁월함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하고 자기 발전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고객은 여러분들의 가치에 애착을 갖게 합니다. 공감과 연민의 서비스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공감, 동정심, 이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최고의 메신저들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 내가 다른 메신저들과 차별되는 점은 무엇인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4장 평생 성장하는 백만장자 메신저의 생각법인데요. 백만장자 메신저 성공 여부는 학벌이나 인맥, 경제력, 회원수, 웹사이트 유무 등의 자원이 아니라 사고 방식과 태도에 바로 달려 있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나의 경험은 모두 소중합니다. 생각법 1은 자존감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의무감, 다른 말로 소명이고 책임입니다. 내 삶에서 깨달은 교훈으로도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에서 배운 교훈들은 소중합니다. 배우고 익히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바로 생각법 2, 자기 혁신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메신저로 성공할 수 없다. 책, 에이전트, 강사, 강연, 세미나 진행법, 코칭, 마케팅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 웹사이트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메신저들도 시작은 미약했다. 메신저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 내가 만들 것, 모델을 삼고 내가 따를 멘토, 피해야 할 변명거리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의 잠재력을 믿고 원대한 미래를 추구하라. 생각법 3, 바로 두려움 극복입니다. 첫 2년은 누구나 두렵고 불안하고 기진맥진해서 좌절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과는 항상 기대보다 늦게 찾아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도전하고 자유와 주인정신, 고객과 관계가 매우 의미 있게 여길 것입니다. 바로 이 첫 2년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비전을 포기하거나 목표를 낮추면 안 됩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큰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모든 관계에서 교훈을 찾고 끊임없이 메모해야 합니다. 바로 생각법 4는 평생 배움입니다.
메신저들은 모두 학생이자 연구자이고 이들은 학습 능력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종합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며 항상 봉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교훈을 발견하고 메모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기회를 잡아서 집중하라. 생각법 5. 전문화입니다. 어떤 주제를 선택하든지 끝까지 파고들어야 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로드맵은 앞으로 18개월 동안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내가 집중하는 것 중에 그만두려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집중을 잃고 견눈질을 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지, 한 해를 돌아보며 특정 주제를 완전히 익히려 노력하는 때는 언제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5장 골리앗을 이긴 백만장자 메신저의 실전 노하우. 그들이 가진 노하우와 행동 수칙, 부단히 연습하는 기술,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익히면 여러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 메시지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실전 노하우 이름 바로 수입 창출 로드맵입니다. 글쓰기와 강연, 세미나, 상담, 경영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업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5가지 상품만으로 1년에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 실천 노하우 2는 상품화 전략입니다. 저가의 정보 상품을 만들어라. 저가의 회원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중가의 정보 상품을 만들어라. 고가의 세미나를 개최하라. 고가의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라입니다. 실무 기술은 절대로 아웃소싱 하지 마라. 실전 노하우 3은 필수 실무 파악하기입니다. 아웃소싱 언젠가 해도 지금은 아니랍니다. 절대 아웃소싱 할 수 없는 메신저의 실무 기술인데요. 누구나 글쓰기,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 문안 작성에 익숙해야 하고 기술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편집이나 블로그 관리, 소셜미디어 사용에 불편함 없어야 하고요. 차별화된 최상위 메신저로 포지셔닝 할 것. 실전 노하우 4는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나 자신과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차별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만의 차별화된 포지션을 찾는 5가지 노하우는 내 이야기와 성공 전략이 독특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고 메신저와 친구가 되었더니 그러자 그들은 나를 소개해주기 시작했고 밀접한 관계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나의 포지션은 더욱 개선됐다고 합니다. 당신의 콘텐츠 상품에 매력과 가치를 입혀라. 바로 실전 노하우 5는 경제력 제고입니다. 콘텐츠를 상품화하는 법.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것인데요. 콘텐츠를 좀 더 가치 있게 포장하는 법. 자신의 상품을 제대로 상품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는 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행복하고 건강해야 하며 외모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심껏 가르치고 봉사하듯이 홍보하라. 실전 노하우 6은 바로 홍보 전략입니다. 판매를 서두르지 말고 가치를 제공하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일단 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고객들을 이해하고 상품을 제작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탁월한 프로모션을 위한 8가지 지침, 차별한 내용으로 주장해야 하고 고객들의 잠재된 문제점을 상기하기 위해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공감대 형성으로 신뢰를 쌓고 차별화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결정하고 고객의 염려에 성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희소성과 긴급성을 강조하며 구매를 유도해야 합니다. 동종업계 전문가들과 상호 이익 제휴를 하라. 실전 노하우 7은 바로 제휴 마케팅입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순간에 와야만 메신저를 찾습니다. 거물급 홍보 파트너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고 초보 메신저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니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얻습니다. 내 것을 먼저 주어야 하고요. 제휴 마케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법은 누구나 홍보 파트너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잠재 파트너들을 부지런히 전략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나만의 메시지와
올바른 목적을 지켜내라. 실전 노하우 8은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메신저로서의 권태를 극복하려면 이 일을 하는 이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과 항상 대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절망 끝에선 누군가를 일어서게 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메시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신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모르는 동안에도 당신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6장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대에 메신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많이 공유해야 합니다. 혁신 비결 1은 바로 공유 가치입니다. 집에서 혼자 일할수록 유대와 공유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메신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나 멘티가 되어야 합니다. 흉내내지 말고 훔쳐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혁신 비결 2는 창조적인 차별화입니다. 결국 모방꾼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남의 것을 훼손하지 말고 내 것과 결합해서 새롭게 창조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비슷하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언급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 상품과 프로그램은 나만의 매우 독특해야 합니다. 사소한 서비스도 세련되게 만들어라. 혁신 비결 3은 상품화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서비스 3가지는 웹사이트를 더 현대적으로 상호작용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 배송하는 상품을 가게에서도 팔릴 물건으로 보이게 제작해야 한다. 세미나를 주관하는 방식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입니다. 고급스럽고도 세련된 이미지로 승부해야 합니다. 판촉과 가치를 결합해 커뮤니케이션 하라. 혁신 비결 4는 상생 캠페인입니다. 판매만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중단해야 합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디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고객 대응은 탁월해야 합니다. 혁신 비결 5는 고객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고객 서비스 평판이 좋다는 것에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객 요청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고객과 메신저는 서로의 팬이 되어야 한다. 혁신 비결 6은 존중의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고객은 잘난 척하며 가르치는 메신저를 떠납니다. 고객과 메신저 서로가 서로에게 팬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가슴 뛰는 메신저로 살아갈 당신을 응원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포자기한 채 살아간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한 메신저의 삶을 살아갈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롤 모델이 돼야 합니다. 엄청난 과도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제는 깨닫고 있죠. 수천만 명이 해고되거나 은퇴하거나 새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창조하고 더 나눠주고 더 많은 일을 개입하고 더 성장하고 사람들과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전통의 속박에서 한층 벗어난 시선으로 더 서슴없이 자신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이들은 가르침과 영감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과 도움의 등대가 되고자 결심하는 날입니다. 밝게 빛나라. 메시지를 나누어라. 변화를 일으켜라. 메신저로 살아갈 새로운 문 앞에 선 당신의 건승을 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메시지 전달자인 메신저는 누구나에게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 자신을 탐색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이 책이 용기가 되어준 책이었습니다.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그 안에 나오는 질문들을 통해 나만의 색깔을 어떻게 표현하실지 또 찾으실지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